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4일 나누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보합 마무리했습니다. 둘 다 보합 마무리했고요. 흐름 자체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시는 거의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먼저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는 다우는 보합 정도, 그 다음에 나스닥은 또 0.6% 오르면서 15,200포인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르게 나스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다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진행되고 테이퍼링이 진행된다고 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는 바로 이제 V자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이전과 비슷하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와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내성도 생겼겠지만 지금 이제 기술주들이라든지 그런 실적주들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또 기대감으로 그렇게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히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또 이제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증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떨어지고 나서 좀처럼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시즌이 아직 멀었죠. 조금 더 있으면 발표가 날 텐데요. 서서히 이제 기업 한 기업씩 슬슬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회복을 잘 못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전과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이제 한참 증시가 불붙었을 때와는 거의 이제 절반 정도까지 거래량이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관망세 혹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거래량에서, 증시 전체 거래량에서도 보이는 점이고요. 주봉을 좀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었을 때는 계속해서 241선 아래, 그리고 추세 상단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불이 붙기 위해서는 그런 대형주들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또 살아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대형주의 사이클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서야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한 몇 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를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하락을 해서 자리를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그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많이 못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는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꽤나 이제 죽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외인 투자자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집계를 해봤을 때는 좀 많이 빠져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환율 자체도 문제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증시가 메리트가 있고,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미국 증시 팔면 이제 달러까지 나오니까 분명히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 증시로 이탈을 하는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한 번씩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보면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 오늘 또 플러스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을 이제 보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1.68%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곧 1.7%대로 좀 있으면 이전 고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이 환율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계속 이제 이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미국 증시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이 글로벌 증시 전체가 이제 테이퍼링에서 좀 빠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겠습니다. 먼저 HLB 보기 전에 전체적인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의 이제 임상 1상 이상 이제 평가가 내약성이 있고 면역원성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HLB 같은 경우는 FA라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체외 진단 기업이죠. 그래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HLB의 그 재무 개선을 위해서 인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 확대를 위해서도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제 그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관리 종목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베트남산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의 보호 효과에 대한 임상 3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상 이상에서는 안전성과 내약성이 이제 테스트가 되었었는데 면역원성 반응이 이제 좋지만 보호 효과를 이제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상에서는 보호 효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보건부에서도 섣불리 이제 그 나노코박스에 대한 승인을, 긴급 승인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타 백신과 비교 임상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20일까지 이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낸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는 지금 뭐 아직 데이터를 정리 중이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G3BNT까지 인수를 하면서 이제 콜드체인 기업이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백신 유통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분명히 이제 긴급 승인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이느냐에 따라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 효능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11월 달에 WHO를 상대로 해서 이제 긴급 승인을 또 받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하고 2주 뒤면은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벌써 11월 달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노코박스가 이 WHO와 같이 또 승인이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3상 결과를 어느 정도 보고 승인을 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긴급 승인을 내고 내년에 이제 3월까지 3상을 마무리했을 때 이제 확실하게 승인을 내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백신이 계속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백신이 이제 많이 보급화되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졌고 뭐 그렇게 해서 신규 백신이 이제 좀 중요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와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시대도 나오면서 백신에 대한 종목들이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델타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그 코로나 변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이후에 델타 하위 변이죠. 델타 하위 변이가 이렇게 또 변이로 발생해서 지금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이 델타 이외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델타 플러스가 또 나오면서 또 각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 이후에 6개월 뒤면 항체 형성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부스터 샷을 고려하고 있고요. 매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백신 접종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백신 효율이 더 높은, 보호 효능이 더 높은 백신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생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mRNA보다는 확실히 나노코박스 관련한 이 백신이 좀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긴급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수요도 있을 것이고 값도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빨리 보호 효능에 대한 그 효과를 내서 지금 추가적인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HLB 입장에서는 본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이제 나노코박사의 그 유통, 백신 판권을 확실히 가져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후에 지금 뭐 딱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 긴급 승인이 나고 난다면 이 HLB에서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HLB부터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 1,000원 하락해서 47,150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시세를 한번 주고 나서는 크게 이제 하락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내리기보다는 주가를 좀 자리를 잡아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241선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서 그래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노코박스 관련 기대감으로 상승이 딱 시작된 지점, 그 두 번째 양봉까지 딱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한 절반 정도,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그 긴급 승인에 대해서 빨리 이제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 이제 다시 한번 N자로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면 거래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양봉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계속 들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241선과 같은 그런 장기 이평선을 하락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금 23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노코박스에 관련된 그 백신 진행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분은 사실 뭐 크게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나노코박스에 대해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 제약도 마찬가지 750원 하락했고요. 17,750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지 라인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했죠. 그래서 금요일에 더 하락을 했고 241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모양이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 HLB 제약은 꽤나 이제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린다면 이제 15,000원대까지도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게 HLB 제약은 다 이제 반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이제 지금 긴급 승인이 제대로 안 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또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이 그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을 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런 실체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투자하는 것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본인이 설정한 기준선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해가 나더라도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아니면 자기가 이제 확실히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손실까지는 가져가 보겠다. 무작정 이제 계속해서 돈을 크게 넣고 뭐 무리하게 물을 타고 계속 버티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선을 정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하락분을 멈추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HLB 제약 같은 경우 사실은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줄곧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넥사이언스는 그래도 조금은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121선 위에서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큰 이 박스권은 지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그 한번 위로 올랐다가 내려왔던 그 지점은 아직까지는 지키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좀 나노코박스의 그 진행 여부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백신 비교 결과가 괜찮다라든지 그런 이제 소식이 좀 나온다면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 121선을 위태롭게 지금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이제 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긴 할 거고요. 나노코박스 분명히 이제 값도 싸고 경쟁력도 있고
효과는 좋습니다. 근데 보호 효능 그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보호 효능을 언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사실 저희도 자세하게는 알 수 없죠. 그래서 현지 소식을 계속 뭐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넥사이언스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다시금 조금씩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매수세를 계속 이어가는지 아니면 차익 실현 물량을 또 내뱉는지 그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자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보호 효능에 대한 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지 이 보건부에서 승인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